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영화 제목은 들어봤지만 세상에 이런 해괴망측한 제목이 있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오늘은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속옷을 훔쳐 달아난 80대 노인이라고 말인데요. 지난해 6월 어느 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주택에 새들어 살고 있던 한 여성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문을 열고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네. 집주인인 80대 남성이 이 여성의 집 거실까지 들어와서 속옷들과 원피스를 몰래 들고 달아난 건데요. 이 80대 남성은 결국 야간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80대 집주인 연세도 드실 만큼 드신 분 지금 이게 무슨 낯뜨거운 일입니까? 오윤성 교수님. 글쎄요, 지금 이제 이 그 재판에 들어가서는 이 피고인이 하는 얘기가 그 쓰레기인 줄 알고 수거했다는 건데 그 남의 집 거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쓰레기를 수거해주는 그렇게 자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누가 얘기를 갖다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네. 뭐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재판부에서도 이 피해자가 이 홍씨 처벌을 원하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피해에 대한 어떤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뭐 처벌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네.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정말 추잡한 범죄인데 그런데 여기 재판부 얘기 중에 최단비 변호사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시청자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절도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금전적인 손해를 회복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이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가 없어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양형을 할 때 가중 요소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뭐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반성하지 않는 점이 재판부로 하여금 더 엄하게 처벌을 내리도록 했을 것 같은데 이 80대 노인에게 재판부는 어떤 형량을 내렸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근데 방금 봤던 재판부의 판단을 봤을 때는 가중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형량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법원은 이 8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어허. 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재판부는 설명하기로 사건 당시에 이 80대의 고령으로 청력 등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고령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좀 양형 단계에서 좀 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실형을 살 때에는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을 면하게 되면 저 피해자분은 저 집주인하고 같은 건물에 어떻게 삽니까? 소름 끼쳐서 오히려 저 피해자분이 이사를 가야 됩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 판결 속 사건은 너무너무 황당하다면서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바로 치과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20대 여성이 치과 한 곳에서 오래 치료를 받았는데 무려 2014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12월 해당 여성 치과 의사가 2017년 여름과 2019년 11월경 진료 도중에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검찰은 네. 이 고소를 당한 해당 치과 의사를 기소하지 않고요. 오히려 고소장을 제출한 이 환자였죠. 이 20대 여성을 기소하게 됐습니다. 아니 피해를 호소한 건 여성인데 왜 이 여성을 기소를 했을까요? 검찰은요? 일단 이런 소위 말하는 기습추행,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하면 뭐 성관계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별로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신체에도.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련된 사건 얘기할 때 항상 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하면요. 지어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여성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일단 앞뒤가 좀 안 맞더라. 진술 자체에 모순된 점이 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
병원에 가서 치과를 갈 때요. 네. 치과 의사 선생님 혼자 계시나요? 아, 간호사분도 계시잖아요. 옆에 보통 보조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호보조사가 항상 같이 있었다. 아하. 그럼 그걸 어떻게 피해서 추행을 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지금 아까 이 여성이 2019년 12월에 고소장을 내면서 2017년 여름하고 19년 11월에 나를 추행했다고 고소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왜 항의를 안 했을까요? 하하.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피해가 있었다는 당일도 간호조무사인데 전혀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다가 더 마지막으로 이 여성이 이렇게 의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하하. 여러 곳의 의사들을 고소를 했는데 대부분 무혐의나 이제 그런 식으로 끝이 나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판단했고 네. 역으로 검찰은 이 여성을 무고죄로 아하.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 쭉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 여성한테 좀 미심쩍은 느낌이 진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어떤 심리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소를 하게 됐을까요? 글쎄 돈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제 이 치과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이미지로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 신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고객들을 이제 유치를 하는데 네. 만약에 본인이 추행을 당했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문제를 갖다 제기를 하면 여기에서 혹시 무마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혹시 돈을 좀 준다든가 이런 것을 혹시 기대하지 않았겠는가? 아하. 왜 그러냐면 추정입니다만, 네. 이 여성의 그 이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행각을 보면 네. 과거에도 주로 이제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강제 추행 혐의로 해가지고 뭐 뭔가 문제를 갖다가 아하. 낸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네. 이쪽을 갖다가 이제 그 어떤 타겟을 삼은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 치과 의사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그 자기 고객으로 있었던 이 여성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참으로 사람이 무섭다 이것을 네. 아마 느꼈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안이 불거지고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면서 검찰이 오히려 이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기소는 하게 됐지만 최단비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이 치과 의사가 받은 피해도 정신적 피해 등등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서 해당 치과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네요.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이다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아이고, 상황에 세상에. 처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인 낙인이 더 무서운 걸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서 치과 의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기는커녕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에 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데다가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감경사유가 될 수 있어도 불구하고 이런 감경사유를 고려했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조현병이 있는데 실형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봤을 때에는 조현병의 전력과 이번 이 무고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진료비를 네. 환불받으려는 목적인데다가 조현병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정도 없어 보였고 목적이 있는 데다가 네. 심신미약의 상태도 없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 아직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는데요. 2심 판결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